안녕하세요. 복덩이TV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특약사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이 모두 합의하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특약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같은 경우에는 편명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요. 무효, 효력이 없는 특약도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이라고 해서 모든 특약이 효력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럼 어떤 특약은 효력이 있고 어떤 특약은 효력이 없는지 오늘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약과 효력이 없는 특약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효력이 있는 특약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특약 효력이 있을까요? 불리해 보이지만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벽지의 바램이나 바닥의 생활음집 등은 통상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지만요. 특약에 의해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효력이 있는 특약인데요. 임차인 외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이런 특약은 보통 원룸이나 1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많이 명시를 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특약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거 굉장히 많이 넣는 특약인데 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을 항상 명시하고 있어요.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특약인데요. 이 특약의 경우 가끔 가다가 계약을 하다 보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걸로 오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새로운 세입자를 들임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를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러한 부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특약으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 것에 간주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효력이 있는 특약사항 마지막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인데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임차인한테 굉장히 불리해 보이고 하지만 이 특약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일단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노후와 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소유주들로부터 매달 걷어서 미리 적립해두는 예비금이에요. 소유주들로부터 걷는 금액인데 관리비 항목에 붙어 나오다 보니까 세입자분이 대신 매달 납부를 하고 퇴거할 때 본인이 거주했던 기간만큼 그동안 본인이 냈던 금액을 임대인한테 돌려받는 이런 형식인데요. 이것을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 특약으로. 이게 판례가 나왔었는데 판결이 났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는 특약이에요. 이제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 증감 청구를 금지한다라는 특약인데요. 증액금지 특약의 경우는 유효하지만 감액금지는 임차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이런 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증감 청구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요. 감액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효력이 없는 특약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 승계를 배제한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임대인이 매매를 할 경우에 매수인은 현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특약사항을 명시했다 하더라도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해도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근데 편명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과의 임대차 계약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입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정했다면 1년 뒤 퇴거한다. 보통 월세 계약의 경우는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1년 뒤에 이제 임대인분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거주기간은 2년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때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1년으로도 주장할 수가 있고, 1년 더 거주를 원하시면 2년으로도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또한 편명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는 이런 주장권이 없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 요구권 거부권이랑 거부할 수 있는 사유랑 조금 헷갈리셔가지고 임대인분이 1년 더 살겠다는 임차인분을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내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고요.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별개이기 때문에 1년 계약하고 1년 더 살려고 하는데 임대인분이 내가 들어와서 살 거니까 나가라 하더라도 1년 더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인데,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짐을 처분한다. 이 특약사항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없어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를 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있는데, 임차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시킬 수는 없어요. 이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명도 소송을 통해서 퇴거시켜야 돼요. 임의로 임대차 목적물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나 손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명시한 특약사항의 효력 여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일지라도 효력이 있는 특약이 있고 없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서 계약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